허리도 너무 안 좋고 목은 이거 언제는 죽겠네. 아니 이거 몸도 안 좋은데 의자도 이거 안 좋으니까 그 일이 눈에 들어와? 야 이거 앉아있는 게 고역이냐? 무슨 방법이 없나? 자세가 불편하고 일이 안 될 때는 사이즈 5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몸에 딱 맞는 의자 사이즈 5. 입시왕 시즌 9 2023년도 수능 분석 총정리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2023학년도 수능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각 과목별 전문가한테 실제로 이걸 다 풀어보고 분석해보고 몇 년 동안 이 관찰해본 결과로서 올해 치러진 수능이 어땠는지 좀 한번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월 8일 지난주 목요일이더라고요. 12월 8일 날 수능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채점 결과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표준 점수가 과목별로 어떻게 되고 이런 등급이 몇 점이고 등급 컷이 어떻게 되고 이거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은 수학 선생님 먼저 저희가 불렀고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온 적도 있고요. 또 입시왕 아카데미 수업을 이제 올 겨울 방학부터 하실 선생님이시라서 설명회 때 몇 번 이렇게 얼굴이 노출이 잠깐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소개를 직접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통이강학원, 그 다음에 중계 명인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학교랑 네. 이런 거나 뭐 전공 같은 것도 다 말해야 되나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편하게 하시고 국어책 읽듯이 하시면 다 편집될 수가 있으니까 예, 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입시왕이 이상하게 고려대에 나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공이 원래 뭐였죠? 수학과였습니다. 정통파 수학을 공부를 하셨고요. 예, 고려대학교에서 그리고 뭐 석사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수학과에서 이제 응용수학으로 석사 졸업까지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지영 선생님이시고 지금 이제 이강학원이나 명인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강의를 꽤 오래 하신 걸로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네, 올해로 이제 1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13년 차라고요? 네. 지금 그럼 거의 한 고등학교 때부터 강의하신 거 아닙니까? 13년이면? 사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게 수능 끝나고 딱 거의 이 시기 2주 뒤부터 시작을 했어요. 고3 때? 그래서 네, 고3 때 기숙사에서 나와서 네. 이제 교복을 벗고 나와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먼저 이제 좀 멘토처럼 가르쳐 주는 걸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강의를 시작을 쭉 공백 없이 했어요. 저희 여자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들이 입시왕 아카데미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생님 한지영 선생님께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도 꾸준히 계속 연구를 하셨죠. 예, 네네. 기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 강의 뭐 이런 거 자체 교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제 수학 강사를 하시면서 자체 교재도 만들고 뭐 그러셨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능 결과 딱 다 나왔는데 일단 한지영 선생님 한번 수능 쫙 다 풀어주셨나요? 풀어보셨죠? 네네. 예, 못 푸는 것도 있나요? 제가 못 푸는 게 있으면 이제 다음 연도 강의를 못 하겠죠. 예, 은퇴하셔야죠. 네. 예. 옛날에 진짜 못 푸는 문제도 있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학교 수학 선생님들은 못 풀고 막 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좀 아주 막 탁월한 사람들만 아니면 이렇게 풀지 못하는 손도 못 대는 문제들도 나왔는데 요즘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총평을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 작년과 비교를 좀 했을 때는요. 작년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다. 네, 똑같다. 어떤 게 똑같냐면요. 똑같은 문제를 안 내는 게 똑같아요.
그게 뭐야? 이제까지의 기출에 근거해서 뭔가 똑같이 나오는 이전에 나왔던 문제를 또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뭔가 새롭게 낯설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문제를 정확하게 개념을 읽는 법을 모르거나 이렇게 유형을 외운 학생들은 힘들게끔 낸 거. 그게 이제 준킬러라고 부르는 네.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준킬러는 한마디로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보는 문제인 느낌. 요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 때문에 이제 준킬러라는 말이 나왔는데 똑같이 이번에도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똑같다는 게 작년이랑 비슷한 유형이 나왔다 이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라. 네, 이미 이제 저희가 그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 작년에 이제 수학이 처음으로 이제 통합돼서 네. 시행을 되었고 사실 그 전부터도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좀 낯선 문제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 보는 문제들이 대거 출현을 하는 패턴이 올해 또 나타났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작년이랑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똑같다고 그래서 헷갈리게 합니까? 그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면 방송을 어떻게 합니까?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기조,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죠. 기조.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요거 관련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뭐 수능 문제를 직접 풀어보진 못하니까 뭐 자료들 찾아보고 그러면 막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가 뭐 쉬웠다. 특히 뭐 선택 과목은 이게 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미적분이 맞느냐, 미적분의 전통을 더럽혔다. 막 이 정도로 쉽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또 의외로 이번에 결과 나온 거 보면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난이도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이 난이도가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준킬러가 되면서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많이 생기냐면요.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한 두세 문제만 어렵게 딱 내고 그 네. 기존의 다른 문제들은 이전에 나왔던 거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 없고 그 3시간에 시간을 쏟았다면 올해 작년 이럴 때는 네. 이제 준킬러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그 풀어내야 되는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선택 과목이 쉽더라도 거기까지 이제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공통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 과목에 사실상 미적분 29번이 정말 쉬웠는데도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틀리는 게 난이도는 낮아졌지만 오답률은 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수원수투가 공통 과목이죠, 지금. 네. 예,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학 1과 수학 2가 총 22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22문제가 공통 범위로 출제가 되고 8문제가 선택. 그래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셋 중에 8문제를 선택을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해주신 말씀은 선택 과목은 전체적으로 그럼 좀 이렇게 확실히 난이도가 떨어진 게 맞나요? 네, 난이도가 많이 떨어져서 사실상 30번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냥 문제집의 개념 유사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없애겠다고 이런 걸 한 걸까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아, 확통과 미적분이랑 이제 기하의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작정하고 평가원에서 좀 미적분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도 작년에 약간 어렵다고 제가 어려운 문제가 한 몇 개 더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네, 작년에는 29, 30이 둘 다 그쵸? 어렵다면 이번에 29가 너무 쉽게 나오면서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27, 28에 오히려 도형이 나오면서 도형이 약한 아이들은 또 어려워했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맨날 나오던 패턴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택 과목이 거의 문제집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기초 유형 문제 다음 정도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전에 공부했던 양치기로 많이 풀던 아이들이 선택 과목은 여전히 양치기를 많이 하면 그래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양치기가 뭡니까 근데 양치기? 많이 푸는 거. 예, 네. 문제집을 왕창왕창 약간 난이도 중하의 문제들은 무진장 많이 푸는 방식이 이번 패턴에 오히려 이렇게 적합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선택 과목은 확실히 8문제가 쉽게 나온 건 맞는데 공통 문제 과목 이 수원수투 파트가 좀 어려운 건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뭐야 이게? 어떤 게 다르냐면요. 예. 제가 양치기를 해서 이제 맞출 수 있는 게
선택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공통 과목이 양치기가 좀 안 통해요. 무작정 많이 풀어서 옛날 문제를 떠올려서 푸는 건데 네. 옛날 문제에 비슷한 게 없는 거예요. 아, 양치기라는 거는 막 풀어갖고 비슷한 유형을 기억을 해놨다가 비슷한 게 나오면 그대로 팍 풀어버리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공통 과목들은 그게 안 된다? 네. 왜 안 됩니까? 그 준킬러라는 거의 특징이에요. 난이도가 높지가 않지만 그 준킬러 문항들은 모습이 다르니까 옛날에 내가 풀었던 거랑 어떤 거랑 똑같지라는 매칭이 어려워요. 신기하네.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저도 이게 네. 어렵진 않다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아이들이 생소하고 약간 낯설어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 소모가 좀 생기고 예, 굉장히 거기서 버벅대는 애들이 많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을 좀 걸러주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면 솔직히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은데 그냥 디립다 많이 풀기만 한 거. 기출을 계속 많이 푼 학생들은 네.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제 이 바뀐 그 준킬러의 수능의 특징이에요. 이제 궁금한 게 예. 이제 수학 하시는 원장님들 선생님들하고 네네. 얘기를 해보면은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만 문제 풀면 1등급이라는 거예요. 만 수학- 문제 정도 풀면 수학은 예. 1만 문제 양치기 하면 1등급 나와. 2등급, 3등급 나온 애들은 노력 안 해서 그래.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네. 그 선생님들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까지는 그게 많이 통했었고 사실 양치기가 어느 궤도를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수학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본질적인 실력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다르게 나와도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건 거지. 그 양치기만 단순히 해서 옛날 거를 똑같이 기억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다가 네. 막혔어. 그러면 뭐 답이나 이런 거 보겠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또 풀다가 또 막혔어. 이게 수십 번 반복이 되면은 이제 학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통달이 된 학생들은 이제 그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파악을 한 거죠. 많이 풀면서. 그러면 양치기로 해도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네. 풀어야 되는 그런데 거였는데. 보통의 아이들은 양치기가 그 어느 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분석력까지 생기는 그 궤도까지 양치기를 많이 그만큼까지 하기도 좀 힘들 뿐더러 차라리 그 시간에 그러면 정말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한 문제라도 분석을 해서 제대로 푸는 방법을 하면 그렇게까지 많은 양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제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애들 수학 공부하는 거 봤거든요. 아, 예, 많이 근데 보시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문제 풀다가 막히잖아요. 아, 어떤 공식인지는 알겠어. 근데 그걸 몰라. 그러면 그 공식을 옆에 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근데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았잖아. 이렇게 네. 수십 번을 해도 여기서 나아가진 않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개념이 정리가 돼 있어서 머릿속에 있는 걸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네. 이걸 계속 보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이거 좀 정리하고 외우고 해라. 걔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선생님,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제가 잠깐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일반적으로 좀 수학을 이렇게 허술하게 공부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예. 보면은 시험에 가끔 잘 나오기도 합니다. 예. 뭐 1, 2 나오기도 하고. 운 좋으면. 네. 네, 3, 4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기존에 기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 수능 대비 방법의 그냥 정도는 기출 문제집 두꺼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막 반복해서 드립다 파고 이런 이제 방식이었다면 최근에 문제 스타일은 그렇게 비슷비슷한 문제, 기출 문제, 수능 기출 문제 중심의 반복 패턴 학습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고 진짜 개념이나 이런 학습이 깊이 있게 되어 있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어려운 거잖아, 문제가. 왜 자꾸 쉽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중에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 어려웠던 그 킬러 문항 중에서 이제 21번 문항이 있었는데 네. 그 문항을 보고 나서 당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답률에 이제 7번인가 오답률 탑 7인가 거기에 들었던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무리 없이 풀었다. 왜냐하면 그 보는 눈이 생겨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건데 네. 이제 문제 유형 외우는 학생들은 기존에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지? 이런 비슷한 문제가 뭐였지 떠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틀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계획을 세워서 풀고 순서를 생각하고 하면 어렵지 않은데 옛날 문제를 똑같이 내가 어떻게 풀지?
옛날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단원명을 생각해서 네네. 그 단원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어떤 거랑 비슷한지 떠올려서 그 똑같이 풀고 막 이런 것들이 예. 아이들이 많이 푸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아이들이 취약한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애들은 어렵고 어떤 애들은 쉬웠다. 뭐 이상한 결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어쨌든 최근 준킬러 트렌드 자체가 어떤 키워드는 생소함, 낯섦 이거네요. 그럼. 네, 맞아요. 그게 올해도 꽤 많이 분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린 아이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선택 과목은 쉬웠는데 끝까지 좀 차분하게 못 풀고 아예 놓치고 이런 애들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럼 지금 보니까 실제로 이제 등급 컷 같은 게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원점수 기준으로도 지금 보니까 자연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가 88점이 작년에 원점수 기준으로 1등급 컷으로 추정이 됐는데 올해는 84점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이제 다 여타 입시 기관에서 지금 추정한 결과물인데 원점수 기준으로 약 84점 정도가 1등급 컷이라고 보고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도 원점수 기준으로 90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이제 올해는 88점. 기아 같은 경우도 작년에 88이었는데 기아는 비슷하네요. 그냥 올해랑 원점수. 근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등급 컷이 작년보다 살짝 떨어진 느낌이고 원점수 기준으로 그리고 만점자도 좀 어떻게 줄지 않았나요? 네, 만점자가 3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뭐 엄청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킬러 문항이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작년에는 킬러가 좀 난이도가 낮았는데 다 준킬러로 거의 구성돼 있다라고 봐도 무방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 킬러 문항이 조금 난이도가 생기면서 그런데 그게 또 어렵다고 하기 좀 그런 게 어떤 아이들은 쉽고 어떤 아이들은 이게 또 이게 어렵다고 해 말을. 어떤 아이들은 막 직관력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각도를 보고 나서 이거 약간 90도 비슷한데 하면 90도 해서 찍어서 맞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좀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네. 그런 학생들이 이거 약간 특수 케이스 뭐 이런 형상 아니야? 이렇게 해서 풀으면 그게 딱 답에 들어맞아서 그게 그렇게 막 난이도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라는 말이 나오는 아이들이 조금 있었던 거. 그리고 하나 또 웃긴 얘기를 하면 네.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네네네. 기억이 답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한국인 정서에 맞지 않다 이거는. 그래서 기억은 확실한데 니은이 틀린 게 확실해. 그러면 기억 디귿을 하고 넘어간 아이들도 디귿이 정확하지 않아도 기억 디귿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낮아진 경우도 있어요. 셋 중에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였나 봐요. 네네, 맞아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만 올바르고 니은 디귿이 오답이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럴 리가 없다. 네. 혹은 뭐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기억은 확실하니까 기억 디귿 이렇게. 그리고 또 기억이 확실한데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난 분명히 기억이 확실한데 진짜 기억만 나오는 경우가 요즘 없는데 이런 애들이 생각이. 수학 문제를 안 풀고 홀짝 게임을 하고 있었네요. 역시 한글과 통계의 나라. 네. 근데 이게 그 객관식 시험 문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도 과탐을 할 때 과탐에 특히 기억 니은 디귿이 많아서 많잖아요. 힘들었어요. 네. 완벽해져야 점수가 진짜 나오지 네. 애매할 때 점수가 훅 떨어지더라고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들은. 그런 거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학을 진짜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도 뭔가 중상위권 아이들이나 네네네. 좀 그래도 난 기억 니은까지는 해결하던 아이들은 멘탈이 조금 이제 나갈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이제 평가원에서 계속해서 뭔가 변주를 주려고 네. 변주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여튼 너희들의 어떤 잠재력을 깨워줄게 이런 느낌으로 1번 문제도 원래 엄청 빨리 풀잖아요. 애들이 뭐 3초 컷, 5초 컷 하는데 1번 문제도 살짝 한 개가 더 있다고 그러던데 뭐 계산을 한 번 더 하나? 뭐 공식이 한 번 더 쓴다고 그러던데 아닌가요? 일본 문항을 네. 기억을 하지 못하네요. 제가 별게 이런 없었던 식으로 걸로. 약간의 변주들이 살살살살 들어가고 기억이 보통 답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기억만 떨렁 답을 내질 않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변형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당황한 애들도 있고
특히 이러면 이제 시간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예. 네. 시간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낯선 문제에 대응하는 게 좀 서툰 아이들은 좀 이제 헤매기 시작하고. 제 아는 친한 수학 선생님이 한마디 네네네. 했어요. 예. 1번 문제는 수학 문제가 아니다. 그럼 예. 뭐예요?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다. 아, 근데 그것도 약간 이제 공식을 한 번 쓰면 되는 거였는데 보통은 한 번 더 쓰게 살짝 꾸고 뭐 이랬다고 제가 주워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쉽다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닌데 어떤 아이들한테는 매우 매우 어려웠을 수 있다. 어떤 아이들한테는 어려웠을 수 있고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등급 컷에 드러나요. 등급 컷에 드러나고 뭐 만점 구간에서 살짝 이제 표준 점수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비하면 만점자 비중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등급 컷도 작년에 비하면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 얘기를 좀 이제 중요한 게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계속? 지금 선택 과목이 솔직히 확통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쉬워요. 개념이 네. 쉬운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시간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확통은 네, 왜냐면 경우의 수를 세는 경우가 난이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자칫 잘못해서 잘못 세게 되면 바로 틀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이제 계산을 해나가야 되는데 공통 과목에서 시간이 부족하니 선택 과목에서 아예 그 확통의 마지막 문제에서 이제 그 시간이 확보가 안 되니 개념은 쉬워도 점수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정답률이 29, 30이 미적분과 기하는 사실 선택 과목이 그 탑5에 드는 그 오답률이 예.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근데 확통 같은 경우에 29, 30이 아예 상위권에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공통 과목보다 더 많이 틀렸다. 29, 30을 공통 과목 킬러보다 확통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오답 1위가 네. 22번 공통 문항의 킬러예요. 근데 확통 같은 경우에 29번이에요. 그러네요. 네. 지금 오답률 제가 분석한 걸 보고 있는데 기하도 22번 공통 과목. 그래서 확통이 쉽다고는 하지만 사실 맞추기가 좀 어렵다. 이게 지금 22번이 공통문항 1번부터 22번 중에 공통문항 맨 마지막 문제가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된 문제고 오답률이 94%막 이러네요. 네. 네. 문제 잘못 낸 거 아닙니까 이러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5%도 못 맞췄잖아요 이러면. 네, 근데 어쨌든 네. 확통은 22번도 다 틀렸지만 29, 더 많이 30을 틀린 게 더 많이 있다. 틀렸다. 네, 더 많이 틀린 게 있다. 이게 아. 공통 과목을 잘 봤다 이게 아니라 공통 과목을 똑같이 어려워하지만 확통을 더 어려워했다. 근데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맨날 나오던 내용인데 시간 확보 부족이에요 이건. 그리고 그렇게 실수.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맨 마지막에 보통 많이 푸니까 문과 아이들이 보통 이걸 선택을 했는데 앞에서 이제 빌빌거리다가 앞에서 시간 많이 쓰다가 이렇게 된 것 같고 지금 표준 점수 구간도 아이들이 이제 혹통 아이들이 이렇게 고전을 했습니다만 만점 구간이 한 142점으로 나오네요 올해는. 예. 그리고 미적분은 다 맞으면 표준 점수가 145점 정도니까 비슷한 점수대에서 어쨌든 한 2점에서 3점 정도 이건 좀 점수 구간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적분 이쪽 선택한 아이들이 조금 또 유리하네요 이번에. 네, 조금 네. 유리했죠. 그 아예 표점으로도 더 높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문제가 네. 그다지 막 시간을 많이 쏟는 문제들은 그렇게까지 확통만큼의 그 시간 확보까지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29번이 쉽게 나오면서 사실 30번을 건드릴 시간도 좀 충분했고 그래서 시간 싸움에서는 미적분이 조금 더 유리했다. 공부량은 많아서 힘들지만 공부를 다 해놓고 나면 작년과 올해 수능에서 이제 미적분은 이런 경향을 있고 확통이 난이도가 올리지 않아도 이런 현상이 계속 이제 좀 생길 거라고 보여요. 시간 확보가 필요하기 시간 확보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네. 확통이라는 어떤 과목 특성상 고난도 문제를 풀 때 경우의석 계산 때문에 좀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데 지금 앞에서도 중간중간에 낯선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시간을 다 쓴 거네요 아이들이. 네. 이건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확통 선택한 비율이 지금 48.2%인가요? 네, 이번에? 확통은 네, 그쵸? 48.2%. 네, 네. 미적분이 45% 정도, 기하가 6% 정도였고 이게 지금 그 한지영 선생님께서 1등급 가운데 미적분과 기하 선택한 비율이 93% 정도. 이건 추정치죠? 네. 예, 이게 정확하게 그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정보 공개 소송해서 좀 저는 좀 정확한 데이터를 받고 싶은데 1등급 가운데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 비율은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예, 한 7% 미만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미적분과 기하 선택한 자연계 아이들이 93% 이상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번에서도 문과가 불리한 건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다만 표준 점수 만점 구간이 작년보다는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예, 2점에서 3점 정도 각 그 과목마다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통이 또 한 3점 정도는 손해보고 들어간다. 같은 원점수일 때. 그리고 지금 문제 구성상 확통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선택 과목에서 있다가 보니까 지금 더 고전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가 통합형 수능의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작년이랑 뭐 문제 구성이나 유형에서 뭐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똑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구나. 네. 네. 똑같은 패턴. 네. 똑같은 패턴인데 그 패턴이라는 게 작년에 나온 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네. 역설적이네요, 상당히. 네. 어, 되게 아이러니하죠. 작년에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작년에 수능 보고 네. 수학이 욕을 많이 먹었나요? 아니, 작년에 칭찬 받았어, 그치? 약간. 예. 이게 제가 평가원에서 잠시나마 근무를 해봤거든요. 평가원 근무를 했어요? 근무했어요. 뭐 수위 이런 거였습니까? 복싱을 살려서 수위 아닙니다. 이 교육학 석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학원 다닐 예. 때 교수님이 평가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계시던 분이 마무리를 안 짓고 그냥 튀었다. 예. 그냥 뭐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껴서 갑자기 증발했기 때문에 네가 가서 수습을 해라.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석박사님들 같이 이제 일을 해봤거든요. 네. 평가원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욕 먹는 겁니다. 욕 먹고 거기 평가 이제 뭐 거기 평가원장 뭐 사과 대국민 사과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럼 그분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 밑에 있는 분들이 이제 불려옵니다. 또 그분 밑에는 계속 연쇄 불려가서 이제 그렇게 뭐 심할 수 씁니까?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욕을 안 먹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작년에 욕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치. 안 바뀌었고 예. 올해도 욕을 별로 안 먹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수학은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고요. 네. 국어가 지금 워낙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따가 엄태욱 선생님이랑 분석을 할 건데.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욕을 먹기 전까지는 심한 욕을 먹기 전까지는 이 흐름대로 가지 이 않을까. 흐름대로 간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이 수원수투가 시험 범위인 공통 과목은 뭐 키워드가 어쨌든 계속 새로운 유형의 그러니까 생소한 낯선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계속 변주를 시도하고 있다. 평가원의 입장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따로 되지 않으면 매우 어렵게 느끼고 거기에 대응이 잘 돼 있으면 쉽게 느끼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문제가 쉬운데 아이들은 어렵다. 이게 그 뜻입니다. 문제 스타일에 대한 적응에 따라서 쉽게 느낄 수도 있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 이 뜻인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이제 킬러 뭐 중킬러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몇 문제 정도 나온 거죠?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문항에서는 2문항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미적분에서 1문항 정도. 확통은 이제 오답률이 워낙에 높아서 2문항. 근데 사실 내용이 막 어려워서 킬러보다는 시간이 시간 부족해서 때문에. 그리고 기하 1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공통 과목에서는 14번, 22번을 이제 킬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22번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던 문항인데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좀 직관력으로 한번 이런 상태를 한번 봐볼까 이게 그래프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이런 그래프일까 이런 그래프일까 이런 건데 네. 그냥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 또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냥 어렵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빨리 푼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이 어려워했었고요. 그다음 14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난이도에 비해서는 이제 좀 그 기억 니은 디귿의 그 심리전에서 조금 아이들이 멘탈이 좀 깎인 게 있어서 이게 그 이제 좀- 기억만 답인 그 문제요? 네네 그 문항이 세 번째 오답률을 이제 차지하고 있거든요. 14번이 이게 객관식이죠. 15번까지가 객관식이니까. 네. 예, 14번이 기억 니은 디귿으로 장난친 문제. 네네. 예, 그리고 22번이 이제 이거는 주관식이잖아요. 네네. 그게 아주 좀 고난도 문제로 나왔는데 통박 좋은 애들은 몇 명은 이제 잘 맞춘 것 같아. 네. 예. 그 외에 저희도 시험 보다 보면은 예.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 풀었는데 딱 0이 나왔어. 음. 너무 쉬워. 그럼 애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내가 풀었을 리가 없어. 다시 해봅니다. 그리고 0이 맞는데 뭐 루트 2라든지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허를 찔리는 거죠. 가끔 0 해서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찍었는데.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통박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기하 미적분은 30번 문항 정도가 이제 소위 킬러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오답률이 좀 높았습니다. 높았던 거고 확통은 29, 30. 다만 이제 시간 부족이 어쨌든 큰 관건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확통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그냥 뒤에서부터 먼저 풀었으면 맞출 수도 있었겠네요. 그럼 뒤에도. 네,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킬러를 못 푸니까 버리고 뒤로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점이 뭐냐면 그 시간을 충분히 갖고 풀었어도 일단 킬러를 맞출 수 없는 정도의 그 실력의 아이들이면 실수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또 계산 그 경우의 수 세는 데서 하나 실수하면 그냥 또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좀 네. 쉽지만 자꾸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 짜증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자꾸 쉽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준킬러 아까 얘기가 살짝 나왔죠. 준킬러 문항이라고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인기라고 해야 됩니까? 출제되고 있는 문항들인데 난이도로 치면 한 중상 정도, 예, 뭐 네. 최상은 아니고 중상 네. 정도인데 이런 문제들도 좀 꽤 나왔나요 이번에 또? 네, 요번에도 이제 보통 이제 11번에서 15번, 그 다음에 20번에서 22번에 이제 이런 난이도들이 한 3-4문제씩 이제 더 깔리게 되는 건데, 네. 원래 기존에는 이런 문항이 거의 난이도가 좀 중상이더라도 봤던 문항으로 해서 깔리던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낯설게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였거든요. 그런 문항들이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유형이라고 불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신유형. 네, 그런 게 사실 기존에 봤던 거에서 거의 조금의 응용이 돼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어본 적은 없지만 사실 뭔가 못 풀 문제는 아닌 그런 유형들이 이제 나왔다. 그리고 기존에 자주 나오던 걸 조금 더 고난도로 좀 심화시켜서 나온 문항들, 그런 식으로 준킬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문제 정도 이제 까다로운 되어 문제들이 네. 한 4-5문제가 있고 이제 핵심은 낯선 문제들 혹은 아예 신유형이 나온 경우도 있어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자빠진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얘기되고 이게 선택 과목은 뭐 딱히 준킬러라고 할 게 없나 봐요. 그러면? 네, 준킬러라고 할 게 없는 게 그 30번 킬러를 빼고 나서는 이제 봤던 문제예요. 다 아이들이 그래요? 네, 보통 문제집에서 풀었던 문제들. 이게 조금 다르다고 하면 뭐 도형 부분이 들어간 거나 뭐 이런 것들이지 기하나 뭐 확통이나 미적분이 다 거의 봤던 문제들이 이제 똑같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 과목이 어쨌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이들이 평소에 하는 수학 공부대로 하면 그대로 꽤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네. 형태로 됐는데 네. 공통 과목은 평소에 하던 방식 그냥 문제만 많이 풀고 기출 문제만 풀고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고 고훈련만 했을 때는 꽤 까다로울 수 있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매뉴얼대로 하면 이게 뭐예요 이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학이 어려운,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왜 자꾸 작년부터 너무 힘들어하냐 네. 이거를 말하자면 문과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본질을 안 깨뜨고 계속 그냥 기억을 해내려고 해요. 룰렛 돌리기라고 저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내가 풀었던 문제 뭐랑 똑같을까? 기억을 해서 자꾸 풀려고 해요. 그게 학습의 본질 아닙니까 그게? 근데 사실 수학은 그 많이 풀면서 그 문제가 왜 나왔고 이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걸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건데
문과 학생들이 그걸 못해내서 문과를 간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힘들다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그 많은 문제를 풀면서 트레이닝 돼야 됐던 건 문제를 보는 눈이에요. 아 문제 뭐 맨날 보는데 뭘 또 눈으로 문과 보지 학생도 그러면 눈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희도. 문과 학생이 눈 무시하십니까? 저는 그게 이제 매뉴얼이라고 많이 부르는 부분인데요. 네. 아이들이 문제 통째로를 보고선 기존의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거 방정식 나왔네? 그럼 방정식은 식으로 풀거나 함수로 풀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네. 그냥 예전에 방정식을 방정식대로만 풀었던 문제만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함수로 풀어야 되는데 그 기존에 방정식으로 풀었던 것만 기억하니까 다른 풀이를 생각하지 못해서 왜 내가 옛날에 풀었던 대로 풀었는데 안 풀리지? 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서 이제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런 설명할 때 약간 좀 영혼이 나간 한이슬의 눈빛이. 제가 이제 수학을 접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이 있으면 쉽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눈 얼마입니까? 그 눈 돈 주고 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수능 실전 시험 결과도 나왔고 또 현장에서 아이들도 많이 가르쳤잖아요. 네. 가르쳤는데 이제 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서 뭐 환경적인 이유나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이렇게 코로나 감염병이라든가 뭐 한국도 또 월드컵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16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의 수학 실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점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네. 월드컵 16강 탈락으로 수학이 낮아져야 된다고 분석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엔 싸대기 맞아야 됩니다. 아니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핑계로 수학을 애들이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잘하던 애들은 그냥 잘하고 있어요. 되게 코로나 뭐 시국이라고 해서 뭐 공부를 하는 게 학습량이 적어졌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상위권 학생들은 그대로 잘하고 있고요. 더 네. 잘하기도 해요. 왜냐면 자기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근데 이제 문제는 중하위권 학생들, 수학을 조금이라도 어려워했던 학생들이 계속 더 힘들어지는. 근데 심지어 수능도 제대로 공부한 애들만 잘 맞추게 나오니 이제 이 아이들이 그냥 단순한 노력으로는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은 더 나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제가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3 때 문과 이제 그 기존의 수능에서의 그 문과 학생들이 바짝 1년 열심히 하면 구제가 좀 됐었어요. 근데 그 네네. 구제가 좀 잘 안 되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과랑 합쳐지기도 했고 네. 그리고 문제가 그 준킬러 대세로 바뀌기도 했고 네. 그 두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좀 갑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확 그 성적을 내기가 조금 열심히 근데 한다고 애들이 단순히. 열심히 하긴 하잖아요. 왜 대응이 안 돼요? 눈이 없다잖아. 눈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 방금 떠올랐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구제불능 수학 특강 너의 눈을 주겠다. 문제를 꿰뚫어 보이는 눈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컨셉으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열심히 하지만 좀 무식하게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 분명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봤던 아이들 중에서도 실제로 2등급이었어요. 딱 고3 올라가는 시점에 2등급을 네, 맞은 네.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난 잘하면 상위권 1등급을 할 수 있을 그렇게 거다.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을 네. 하면서 양치기를 많이 해요. 그냥 많이 풀고 자기의 그 기존 방법대로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6월, 9월이 지날수록 3등급, 4등급까지 떨어진 아이가 있어요. 멘탈이 나가요, 완전히. 근데 그때 저한테 왔던 학생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해줬던 게 그대로 공부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라. 야 눈을 하나 내 눈을 만들어라. 눈을 하나 더 박아줄게. 네. 이마에다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무작정으로 그냥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학원에서 다 많이 풀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엄마들이 지금 일주일에 막 한 300문제 풀면 뿌듯한데 그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양도 필요하지만 그 기존에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눈이. 분석을 해서 많이 풀어라인데 그냥 많이 푸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이제 점점 떨어지게 돼요. 3월, 6월로 갈수록. 6월, 9월로 갈수록.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네. 그러니까 수학 공부량이 뭐 절대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중하위권들이 수학 공부를 또 안 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또 다 합니다. 아예 수포자 몇 명 빼고는 이제 거의 다 하는데 그 공부 방법적으로 이게 이제 너무 기존의 방법에 익숙해 있는데 새로 나오는 수학의 어떤 트렌드가 기존의 방법으로는 대응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낯선 걸 보면 이제 아이들은 기존에 생각할 게 없어지고 나는 그러면 낯선 걸 봤을 때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수학에서 개념은 바뀐 게 없거든요. 아, 그렇지. 포장지만 네. 바뀐 거거든요. 네. 그 개념만 그 안에 있는 알맹이만 보면 되는데 알맹이 보는 눈만 연습을 하면 된다. 눈을 연습을 한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제 생각에 이게- 몇몇 네. 그 힘든 학생들은 내 눈을 파고 새로운 눈을 넣고 싶다 충동을 느낄 것 같은데 왜 약간 이제 그 도교 철학이나 뭐 인도의 밀교, 뭐 탄트라교, 뭐 이런 데서 생각하는 뭐 약간 깨우쳐라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어떤 수학 공부 방법의 문제네요, 여기는. 네, 방법을 바꿔야 된다. 요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만 간단하게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년 동안 계속 똑같은 패턴이 나왔다. 네. 핵심은 키워드는 생소함. 예, 전혀 보지 못한 낯선 문제들이 대거 출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비 전략을 간단하게 좀 뭐 어떻게 상위권별로 한번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별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통 상위권이라고 불리는 것 아이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봤을 때 한두 문제 정도 틀리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 학생들은 이제 고난도 문항을 이미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고난도 문항을 풀 때 사실 그 분석력이 생기거든요. 고난도 문항을 외워서 풀 수는 없고 새로운 고난도를 풀 때 항상 분석을 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생각하고 이런 게 고난도 문항에서 좀 아이들이 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중위권 아이들은 고난도를 별로 푼 적이 없으니 그 눈이 만들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기존에.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많이 조금 생겼을 가능성이 큰데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 그냥 양치기 기존에 했던 대로 많이 푸는 식으로 해도 되고 네. 그다음에 공통 과목은 그 분석력을 조금 더 키워라.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분석력을 자꾸 더 키워서 많이 푸는 것보다는 한 문제를 틀렸다. 그럼 그거를 내가 이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게 다른 문항 형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건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좀 더 분석하면서 풀어라. 문제로 뭐 어떻게 분석해요? 뭐 이렇게 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단어 개념이 연결된 게 수학 문제거든요. 그 개념이 여러 개가 연결되면 고난도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자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면 이 철학과 수학이 만나지 않습니까? 복싱과 수학도 만납니다. 철학과이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인 얘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 제가 약간 갸우뚱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수능 문제, 요번에 수능 문제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 문제 아이들은 보통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냥 풀고 끝내요. 그러니까 그럼 됐지 뭐 왜? 그게 아니라 뭘 더해 그러면? 분석을 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는 제가 그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핵심 키워드는 이제 최신 트렌드가 준킬러, 소위 말하는 이제 준킬러 대응 능력이 키워드고 저도 많이 봤거든요. 좀 1, 2등급 찍다가 6월 모의고사 때 꽤 많이 무너져요, 아이들이. 왜냐면 3월 모평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평까지는 준킬러 이런 게 없잖아요. 평가원에서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다가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킬러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상위권도 그게 대응이 안 되면 팍팍팍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고2는 원래 기존이랑 비슷했거든요. 네. 근데 11월 모의고사가 약간 수능처럼 준킬러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훅 떨어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11월 모평에서. 네, 그래서 기존에 나오던 점수에서 갑자기 훅 떨어졌다? 의심해 볼 만해요. 이거 눈을 다시 바꾸는 바꿔야 하는 학생의 대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나 이런 거는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적분이나 뭐 기하 선택한 아이들 뭐 확정도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기존에 좀 양치기 형태로 기출문이나 이런 걸 풀어보는 형태로 가지고 공통 과목에서 좀 승부를 걸어야겠네요. 계속해서. 네. 예. 시간 단축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는 훈련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예, 분석하고 오답을 갖다가 이제 하면서 뭐 다양한 문제 풀이 방법을 혼자 생각해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게 네. 분석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이 풀이도 되고 저 풀이도 되는데 지금 둘 다 될까? 아니면 이것만 될까? 그럼 문제가 변형됐다는 게
원래 맨날 첫 번째 풀이로 했는데 두 번째 풀이로 풀리는 문제가 변형된 문제인 거거든요. 그걸 보는 눈이 조금 없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권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네. 이제 보통 중위권이나 아니면 이제 중하위권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중하위권은요. 기본 문제도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거부터 일단 채워야 돼요. 올바른 습관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을 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기본 문제에서는 파악이 안 돼요. 근데 기본 문제를 못 푸는데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로 뭐 분석을 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서 개념을 뭔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한번 개념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해요? 지금 몇 번 했는데. 지금이 사실 아이들 많이 까먹었을 시기예요. 겨울방학에 한번 정리를 꼭 해야 돼요. 수원수투. 수원수투를 다시 딱. 한번 정리를 하고 선택 과목도 정리를 한 뒤에 예. 그다음 그걸 많이 푸는 시기가 겨울방학 시기인 거고요. 그다음 이제 3월부터는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풀기 시작해요. 기출 문제를 이제 많이 다루는 시기인데 그 기출 문제를 다루는 시기에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조금 틀렸으면 그거를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그 분석해야 되는 걸 그때 가서 이제 조금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 겨울방학은 일단 많이 풀면서 개념을 다져라. 좀 다르네요 전략이. 네, 애들은 상위권은 이미 많이 풀려 있기 예.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걸로 가면 되고 네, 중위권은 지금은 일단 많이 풀어라. 많이 풀고 기본 개념적인 거 제발 좀 정리 좀 다시 좀 하고 네. 아까 말한 이제 문제 분석 훈련이나 이런 거는 조금 뒤에 하더라도 하긴 해야 된다. 네네. 현행- 어느 정도 정리가 다 개념 정리가 다 돼 있고 중난이도까지 많이 푼다. 네. 그럼 이제 중상난이로 갈 때 이제 그 부분을 문제 푸는 어떤 문제 버는 눈 분석하는 훈련 이거를 나중에 뭐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완성이 됐을 때 해야겠네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또 많은 문과 애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과 애들을 위한 뭔가 또 특별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가르쳤던 문과 아이들이 마지막에 수능 보고선 이제 전화가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네. 생각보다 그렇게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고 풀었던 대로 그냥 풀었다. 네. 뚝 떨어진 애들이 없어요. 보통 자기가 보던 대로 아니면 조금 더 수능 때 더 잘 봤다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보통의 문과 아이들은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 문제를 풀 때 그 눈을 길러라. 그냥 보고 매뉴얼대로 공부를 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과 애들도 왜냐하면 지금 문항이 공통 문항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까지는 문과 애들도 이과랑 똑같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상대적으로 2점을 가져가야 되고 심지어 원점수는 더 높아야 돼요. 네. 예, 등급상으로는 더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준킬러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문과 애들도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별한 훈련이 따로 필요하다. 네. 확통이 생각보다 개념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미적분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시간이 사실 더 많이 남거든요. 네. 그 시간을 그냥 단순 문제를 외우면서 유형 외우는 학생들이 사실 고등학교 내신에서 확 무너지거든요. 그 유형 외우는 것만 하지 말고 그 시간이 확보가 더 많이 되어 있으니 미적분 아이들보다 확통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공부할 때 더 많았거든요. 네, 네. 그 기간을 잘 활용해서. 예, 그 문제를 단순히 많이 푸는 거 말고 그 뿌리를 좀 단단히 하면서 많이 풀면서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문과 학생들도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불리하진 않다. 시간 싸움에서는 사실 더 문과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라는 게 그 공부할- 준비 네, 준비 전체적인 기간의 기간 안에서 네. 확통이 양이 좀 적으니 네. 예, 미적분에 비해서 진도 나갈 양이 좀 적잖아요. 네네. 많이 적지 않나요? 엄청 많이 예, 적어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에 이제 공통 수학에 대한 대응을 이과일처럼 좀 빡빡하게 하면 승부가 될 수도 있다. 수학 선생님이 수학은 잘 알지만 아이들 마음은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 제가 문과 아이들 마음 대변하겠습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그 확통이 좀 학습량이 적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부를 안 하려고 확통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수학에 대한 굉장히 명쾌하고 깔끔한 분석.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예. 있어요. 그거 질문하시죠. 자, 여기 이제 수 1, 2가 고2 과정이잖아요. 네. 예. 그럼 고1 과정은 수학 상하죠. 네. 수능에는 수학 상하 관련된 지식이 안 나오나요? 이게 되게 궁금한데. 수학 상하가 사실 베이스예요.
수학 1의 내용을 배우잖아요. 네. 그럼 그거 난이도 올리는 과정을 수상을 통해서 올려요. 그러면은 수상하가 뭐 얘기는 수원 수투가 공통 범위 22문제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수학 상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1 때 수상을 좀 열심히 못했어. 네. 근데 고2부터 고2부터 수능이니까 내가 고2만 죽어라 하면은 수능 잘 볼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건가요? 근데 고2에 있는 그 수상 부분 있잖아요. 그 문제에 녹아 들어가 있는 네네. 수상 부분, 그 부분을 하면 되지 수상화를 다 다시 통째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안 들어가는지 그거 알면은 제가 학생 하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제일 자주 나오는 부분이 그 수학상에서는 크게 3단원이 있는데 네. 2단원 그게 바로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은 수원에도 방정식 부등식이 들어가고 수투에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부분에서 복소수를 제외하고 나서는 무조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복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원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확실히 만드는 거. 예.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수학하에서는 사실 뭐 집합이나 명제 이런 단원들은 그냥 기호만 자꾸 나오지 뭐 거기에 깊숙한 내용은 안 나와요. 네. 기호만 한번 다시 익혀두는 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함수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사실 막 직접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공부하다 나올 때마다만 조금 하면 돼요. 그리고 경우의 수 단원이 있는데 그거는 확 통하는 아이들만 그 부분을 복습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 수학 상하를 따로 이렇게 볼 시간이 없어요. 네, 겨울방학 맞아요. 때. 네, 그냥 수 1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공부할 때 제대로 다시 그냥 예. 체크를 하면 빈 될 것 부분이 같습니다. 있으면 잠깐 돌아와서 다시 보고 이렇게 해야지 수원투 중심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수학 분석 방송 한지영 선생님이 이게 굉장히 경쾌한 목소리 그리고 이게 그 확실히 수학 전공자라 그런지 이렇게 탁탁 이렇게 떡 부러지는 게 있네요.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네, 좀 약간 그런 걸 느꼈는데 네, 어떤 수능 수학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눈을 키워라.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부모님들이 수학 문제 풀 때 아이들 눈을 자세히 보세요. 너 왜 이렇게 눈이 퀭해? 너 지금 눈 없지? 응? 보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걸 보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눈, 관점, 어떤 기존의 방법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가 좀 수능 수학에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하시겠네요. 사실 수학이 많이 어려워져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킬러가 낮아졌잖아요. 그거는 수학적인 게 엄청 뛰어나지 않아도 이제 맞출 수 있다라는 게 돼버린 거거든요. 포기할 문제는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럼 이제 제대로 잘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의 포인트만 조금 잡아간다면 아이들이 사실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수능까지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에 좀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사실상 아이들의 빈 부분이 되게 많아요.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만 문제풀이가 이상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만 잘 캐치를 해서 우리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이제 그렇게만 잡아준다면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그나마 편안한 수험 생활을 그래도 이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지금부터만 좀 잘 잡아도 사실상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지금부터 잡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만 조금 잘 이제 방향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제 원하는 그래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아까 네. 그 작년 제자 중에 그 수학 1, 2등급 나오다가 6월, 9월에 갑자기 망했다는 애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분필로 대응이 안 돼가지고 네네. 걔는 어떻게 그 됐습니까? 학생이 저한테 7월에 왔어요. 네, 7월에 와서 7월에 와서 그 3, 4등급 내려갈 때쯤에 7월에 와서 그래도 계속 3, 4등급 불안한 거예요. 아이는 네네네. 자꾸. 개별 클리닉을 그때 이제 제가 봐줬어요. 너가 눈이 없구나. 눈이 없구나. 너 지금 이 눈을 길러야 된다. 그랬더니 수능 때 2등급이 나왔어요. 그렇게 빠르게 바뀌어요. 에이, 눈만 생기면. 걔가 뭐 찍어서 몇 문제 맞췄겠지. 아니에요. 그 학생이 근데 뭐라고 했는지 네네네. 아세요? 내가 그 7개월 동안이 문제였구나. 선생님을 좀 더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방법을 바꿨더니 금방 이게 성장하라는 게 자기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찍어서 맞추면 아싸 그냥 올해 딱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학생은 저한테 나 재수해도 될 것 같다. 1등급 나올 것 같다. 저 재수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향만 딱 바꾸면 바로 성장이 네, 이제 가능한 본인 자랑 그만 하시고요. 예. 매뉴얼을 익히면 바로 바뀝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시왕 아카데미 지금 겨울방학부터 강의 시작하시죠. 네. 수학 상하 기본 개념과 문제풀이 강의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약간 아니 또 차를 굉장히 좋은 걸 타고 다니세요. 아, 그래요? 네, 우리랑 달라. 아,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했어야지. 그래서 훌륭한 분이시네. 아니 이분이 뭐 이렇게 네. 젊은 양반이 이렇게 차를 좋은 걸 끌고 다니네 했더니 네. 확실히 있어. 내공이 있어. 그렇구나. 내공이 확실히 있어. 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네, 예. 저희는 차로 사람을 좀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오늘 보니까 확실히 수학에 대한 내공이 확 느껴지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좀 자주 나와주세요. 예. 많이 불러주세요. 말씀도 너무 경쾌하게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좀 잠깐 있다가 다음 과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